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7장 실업 및 노동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3페이지가 되겠고요. 거기 약간 인트로 측면에서 우리가 뭘 다루고자 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 보니까 193페이지에 토마스 칼라힐이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은 운명의 불평등이 보여주는 정말로 가장 슬픈 경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능력도 있고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야. 그게 가장 슬픈 운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실업이에요. 실업. 자, 실업이라는 것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죠.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문제로서 직업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 생활 수준이 하락합니다.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요.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도 겪게 됩니다. 심리적인 갈등도 심해지고요. 갈등도 겪게 되고요. 자, 따라서 실업이 종종 정치 논쟁의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실업을 줄이려고 많은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분석합니다. 네, 원인을 분석하고요. 또 실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업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실업의 원인을 알아야지 실업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실업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직업교육 같은 거, 이게 이제 재취업을 도와주는 방법이죠. 또 실업보험 같은 거,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좀 약간 막아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업에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이 또 요즘 같은 챗 GPT가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직업교육 이런 게 필요해요. 재교육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뭔가 기술교육 이런 거 재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문제잖아. 그래서 실업보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통해 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해법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부 정책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잘못 책정된 최저임금 자체는 나름 의미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높이거나 이렇게 거기 보시면은 높은 수준으로 지나치게 갑자기 올려버린 최저임금,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생각해 보면 임금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미숙련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미숙련 경제활동 근로자들의 실업을 증대시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숙련도가 없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의 경활인구라고도 합니다. 활동 인구의 실업을 높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업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완전 고용을 상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요것도 고려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완전 고용을 상정하고 고용을 가정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실에서는 언제나 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실업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상황. 네, 요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건데 현실에서는 실업이 존재합니다. 실업이 존재해요. 실업이 존재. 실업률이 빵은 아닙니다. 예, 빵이 된다는 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수평축이 연도가 나와 있고요. 수직축에 실업률 이렇게 퍼센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고 여기다가 실업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국의 경우이지만 참고해 볼 만할 필요는 있겠죠. 거기 보니까 1950년대부터 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80년대 초반에 엄청 올라갔네요. 다시 떨어지다가 2000년대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요. 다시 2008년 뭐 금융위기 때 올라갔다가 다음에 2020년도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실업률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전체적인 거기 보시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어떤 종류의 실업이든 실업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자연 실업률은 변화하는 실업률의 평균, 느낌이 이게 이제 평균 실업률을 바로 우리는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략 이게 여기 정도가 한 5% 정도, 4%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미국의 실업률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백분율을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0은 아니야. 0은 아니고 대략 거기 보시면 5%에서 한 6%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평균이 이렇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5%, 6%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의미는 대략 5%, 6%니까 18명 중에서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토픽은 무엇입니까? 하면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듯이 이 책에서는 우리가 실업이 왜 존재하며 이걸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 실업률을 결정하는가. 그래서 왜 존재하고 실업률에 대한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 실업률의 결정 요인. 네,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경기 변동을 검토하는 거는 저 뒤에 챕터 뒤 4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간 변동하는 거는 살펴보지 않고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자연 실업률, 그래서 내추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추럴, 비율이죠. 그래서 약간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실업률 결정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고 자연 실업률 개념정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즉시 일자리를 구하는데 방해되는 노동시장의 모든 불안전성이 주어져 있다 보고 가로로 묶으세요. 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수렴해 가는, 그러니까 평균 느낌이니까 장기적인 수렴되는, 장기적으로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에서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약간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실직, 구직, 자연 실업률, 실업률은 어떻게 구해? 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